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좋은 일 있습니까? 네, 아주 씩씩하시네요. 자, 공부는 잘 안 되죠? 네. 공부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그다음에 공부는, 성인들은 공부는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냐 조금 했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들은 그래요. 성인들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는 안 맞아요. 했냐 안 했냐, 하면 아는 거고 안 하면 모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막 이 공부에 얽매여서 공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얼굴에 화장도 안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60점 맞는 시험이다 그렇게 하시고 학원에서 제시한 대로 따라오시면 그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맞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나는 공법 90점 맞았다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민법도 마찬가지고 개론도 마찬가지고 딱 60점 맞으면 합격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하는데요. 여기는 올림픽 경기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올림픽 경기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하나라도 알고 하시라고. 하나라도. 오늘 탄력성이라는 개념도 하고 뭐 효율적 시장도 하고 뭐 처음 듣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막 진도를 빼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여러분 눈빛 보면서 한 명이라도 모르는 것 같으면 다시 하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양은 그 어덕에 있어 그냥. 그래 얻지 말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내가 다 같이 갈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자, 책은 몇 페이지로 가냐면 그러면 92쪽 가면 부동산 수요 및 부동산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다음에는 강의 노트는 18쪽 그러면 탄력성 나왔습니다. 이제요. 저하고 처음 뵀을 때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 제가 무슨 말 하던가요? 그런 거 기억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스타킹 이야기 했을 겁니다. 고탄력 스타킹 이렇게. 자, 그런 것은 이제 필요 없고 탄력성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 공부와 관련된 내용을 바로 들어갑니다. 탄력성 그러면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 그래요. 변화 의미. 도대체 무슨 말이야 또 그럴 겁니다. 의미. 자, 점점 탄력성이 이제 접근해 가는 겁니다.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가 3, 4월 과정에 들어와서 수량이라는 걸 배운 것은 세 가지 배웠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네가 해라.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지난주에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 가격 변화가 커지고 어떤 경우에 거래량 변화가 커지는가. 그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럼 공법 때문에 개론은 알 수가 없네. 오늘 제가 개론을 여러분에게 좀 말하잖아요. 탄력성도 열심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공법 선생님이 싹 탄력성을 다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알지도 못한 검표율, 용적률, 뭐 공개, 공지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개론이 다 없어져 버리는데 지난주에 마지막에 끝날 무렵에 이렇게 했을 겁니다. B가 크다 기억납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그러면 탄력적일수록 무슨 변화가 크다? 거래량 변화가 크다. 그래요? 자, 몇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7페이지 마지막에 봐보세요. 강의 노트 17페이지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상한 그림이 나오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나왔죠. 그거는 엄청나게 시험 지문에 잘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수요가 증가할 때 양가는 1번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 거래량은 조금 증가한다. 2번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작게 상승하고 거래량은 많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탄력적이란 말은 거래량을 크게 변화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탄력적이란 말이 이제 점점 접근해 가는 거예요. 다시 18조 가봐요. 18조 펴놓고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요.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탄력성이 나오면 시험은 맞출 수 있게끔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탄력성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면 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크다. 그러면 거래량 변화가 크다 이렇게 한다고요. 탄력적 아까 봤잖아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거래량 변화가 크다. 그러니까 탄력성이란 말은 수량 변화야. 거래량이 수량이잖아요. 가격은 수량이 아니잖아요.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 점점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의미하는데 수요량도 있었고 공급량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이 변화했다. 이걸 수요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탄력성은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 공급 탄력성은 공급량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은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시
수요량 결정요인이 있었습니다. 수요량 결정요인은 무수하게 많았죠. 가격, 소득, 인구, 대체재, 보완자 가격, 이자율 기억나시죠? 이거 하나하나가 변할 때 수요량이 변화하죠. 그러면 이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수요량의 변화의 정도를 수요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격이 변했습니다. 수요량이 변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가격이 변하든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우리 검단의 인구가 변하든 검단의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변하든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 변하든 이자율이 변하든 수요량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이 수요량이 변하면 그것을 탄력성이라고 한다고요. 탄력성. 그러면 가격이 변했다, 수요량이 변했다, 탄력성. 소득이 변했다, 수요량이 변했다, 탄력성. 그런데 다 탄력성이다.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 탄력성이고 공급량이 변하면 공급 탄력성이고 그러면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무수히 많으니까 수요 탄력성도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 가격 탄력성, 소득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때는 수요량이 변화했다 그러면 탄력성이나 탄력성. 근데 원인이 뭡니까? 소득이죠.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요 탄력성은 몇 가지다?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데 구별하는 거다. 어떻게?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자율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그러면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강의 노트 다시 가봐요. 강의 노트 가면 거기 탄력성에서 수요량 변화를 의미하고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 정도, 공급 탄력성은 공급량 변화 정도. 이거는 이제 탄력성의 개념 잡는 거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서 탄력성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의 정도다. 왜 그렇게 써놨냐면 책을 보면 그렇게 표시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탄력성을 경제학책에 탄력성 나오면 가장 먼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의 정도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하고는. 그럼 이때 수요량 결정률이 나왔습니다. 수요량 결정률은 무수히 많잖아요. 무수히 많은데 가격도 있고 인구도 있고 소득도 쭉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습니다. 그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인구가 변하면 수요량은 변화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없죠. 그러면 인구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화했다? 이걸 수요의 인구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수요의 인구 탄력성을 하는데 시험이 안 나오니까 이걸 공부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소득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이걸 뭐라 한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럼 이자율이 변했습니다. 수요량은 변하겠죠. 근데 시험은 안 나오는 거야. 우리 시험이 안 나오니까 안 본다는 소리입니다.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라고 그래. 대체재 가격 변했습니다. 보완재 가격 변했습니다. 해당자의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이것도 탄력성입니다. 수요량이 변화하면 탄력성이에요. 무슨 탄력성? 수요 탄력성.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소득이다. 소득 탄력성. 가격이다.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한다고. 그럼 대체재 가격 변했습니다. 보완재 가격 변했습니다. 수요량이 변화하죠. 그럼 수요 탄력성인데 원인이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다. 그럼 이름이 너무 길어져. 수요의 대체재 가격 탄력성 이렇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때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부른다고요. 의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아파트하고 대체 관계 있는 재화, 보완재 관계 있는 재화의 가격이 변했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다. 그것을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란다. 그러면 연립주택 가격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답니다. 이거는 무슨 탄력성입니까? 교차 탄력성. 연립주택 가격 변했다.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다. 그럼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대체재잖아요. 이렇게 아파트가 대체 관계 있는 재화의 가격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 교차 탄력성. 자, 이번에는요. 아파트 가격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다. 무슨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되셨습니까? 그럼 결론. 수요의 탄력성은 몇 가지다? 무수히 많다. 근데 우리는 세 가지만 배운다. 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논리가 공급에 적용되는 거야. 똑같은 논리가. 그러면 공급의 탄력성 몇 가지? 무수히 많다. 근데 우리 시험은 딱 하나만. 공급의 가격 탄력성만. 그것만 배운다. 그래서 탄력성은 무수히 많은데 우리는 몇 가지 배운다? 네 가지 배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되셨죠? 지그시 눈을 감는 분이 계시네. 생각하는 척 하지 마세요. 그 눈이 감는 그 모습이 지금 졸린 거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그시 눈을 감을 때 생각하는 것처럼 감는 것하고 졸리는 거다 다릅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기본이야. 탄력성 무수히 많은데 그중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배우고 나머지 것들은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해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우리가 총 몇 가지를 배우냐면 6가지 정도를 배워요. 6가지를 배우는데
근데 거기에 계산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그 계산 문제는 지금 안 되니까 그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계산 문제가 두 단계로 나옵니다. 아주 어렵게 나오거나 아주 쉽게 나오거나. 그럼 아주 어렵게 나온 것은 가서 어떻게 한다? 잘 찍자. 잘 찍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능력에서 부정이 아니라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으면 민법은 언제 할 겁니까? 민법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이게 3년 후에 우리가 뭐 수능 보듯이 한다. 그러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60점 맞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껴버리고 아주 쉬운 계산 문제만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수요 가격 탄력성 갑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어떤 자의 가격이 1%가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의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수요량이 3%가 변화했습니다. 그럼 탄력성은 몇입니까? 3 이렇게 한다고. 3. 그럼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5% 변했다. 탄력성 몇? 5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변화는 몇 가지입니까? 변화는 두 가지. 무 하려다가 말했지. 무수히 많다려다가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상승 하락. 그러면 가격이 1% 상승했습니다. 수요량은 3% 어떻게 됩니까? 3% 감소입니다.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합니까? 감소. 그럼 가격이 1% 하락했습니다. 수요량은 3% 증가. 이 세 경우가 전부 다 탄력성이 3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여기 5라고 나오면 5 나오면 탄력성이 몇이다? 5다. 그러니까 탄력성이란 말은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하나 변할 때 수요량 너는 몇 개 변하느냐 그겁니다. 의미하셨죠? 자 지금부터 제가 사과를 수요하는데 저의 탄력성을 여러분이 한번 측정해 보세요. 저는 사과 가격이 하나에 1,000원 할 때도 수요량이 10개, 사과 가격이 10,000원 할 때도 수요량이 10개, 사과 가격이 100,000원 할 때도 10개. 선생님 그만해라 이제 다 알겠다. 그렇죠? 그럼 저는 사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몇입니까? 1입니까? 0이잖아요. 0. 저는 수요량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는 2번 하면 알 줄 알았어. 3번이나 해줬는데 눈빛이 안 좋아서 그만 멈췄는데 또 거기다가 다른 소리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말 하시면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하나라도 알고 가자. 제발 좀 하나라도.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언니 뭐 알겠어?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애울 거야. 막 언니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라도 알고 가자니까. 자, 봐, 잘 들어봐요. 왜 그럴까 지금? 아침에. 자, 잘 봐. 제가 수요량이 변화하는 걸 보라고요. 사과 가격이 1,000원 할 때도 수요량은 10개, 2,000원 할 때도 10개, 10,000원 할 때도 10개. 저는 여기 수요량이 변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탄력성이 몇이야? 0. 그게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알고 있었는데 대답 안 했을 뿐이야. 또 그러려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 가격 탄력성 개념입니다. 자 공식 암기. 공식은 암기합시다. 암기. 근데 이거는 기본 공식이고 5, 6월달 가정하면 상당히 어려운 공식이 나옵니다. 그 5, 6월달 가져서 상당히 어려운 공식은 할 사람은 하는 거야. 선택적으로. 근데 얘는 의무적으로 다시 해야 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을 억지로 외우지 마시라고요.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해버리면 돼.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리냐? 수요를 가격으로 나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더 정확하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눠주는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이렇게 나누면 이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가격 대신에 무슨 말을 써도 상관없습니까? 임대료. 그것은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처음 오신 분은 저하고 적응도 안 되고 말투도 잘 적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참아보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다 어색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처음 뵀을 때 저는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네, 지금 그래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자, 이게 수요 가격 탄력성 공식입니다. 반드시 암기할 거. 그럼 왜 암기해야 되냐면 계속 반복돼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21회 때로 기억되는데요. 21회 때 이렇게 시험에 출제해서 뭐라 했냐면 어떤 자의 가격이 5%가 올라갔다. 그랬더니 수요량이 7%가 감소했다 이렇게 줬어요. 가격이 5% 올라갔다. 수요량은 7%가 감소했다. 탄력성이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단독 문제입니다. 지문도 아니고 단독 문제. 몇입니까? 1.4.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답. 이게 3번 지문에 있었습니다. 근데 2번에 뭐가 있었냐면 0.8 몇이 있었어요. 0.8 몇. 0.8 몇을 왜 줬을까요? 분자분모 바꾸면 0.8 몇이 돼요. 분자분모 바꾸면. 그래서 순간적으로 분자분모 바꿔서 푼 사람은 2번에 답이 있는 거야.
0.8 몇이 자기가 푼 게 2번에다 체크하고 기분 엄청 좋아해. 계산 문제 한 번 맞췄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분 엄청 좋지. 결혼됐다. 대기는 뭘 다 틀려버리지 이제. 그러니까 확실히 해야 돼. 이렇게 확실히. 되셨죠? 자, 이게 21회 때입니다. 26회 때. 26회 때는 어떻게 출제했냐면 이렇게 출제했어요. 수요의 가격 달렸으니 2다 이렇게 줬습니다. 2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가격이 4%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수요량은? 그럼 수요량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죠. 왜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봐. 이 앞전수라는 여러분 대답도 못했어요. 다 기억해. 실제로 이 앞전수랑 똑같은 거 물어보고 있거든. 이 앞전수랑 대답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의 힘이죠. 반복의 힘. 그래서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이렇게. 몇 퍼센트? 8%. 이렇게.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공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의미하셨죠? 그다음에는요. 이 공식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오고 알아야 되고 또 이 공식을 알아야만이 이렇게 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좀 이따 배우겠지만 소득 탄력성을 동시에 주면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게 줍니다. 그럼 이 공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공식을 알아야 되니까 무조건 알아야 된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면요. 자, 보자고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이다. 이렇게 줘요. 그리고 나서 수요량이 9%가 증가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가격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하락이죠. 수요량이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하락합니다. 몇 퍼센트요? 그렇죠. 3%. 이제 되네. 이렇게. 자, 됐어요. 자, 공식 외우시고 이제 세 번째는 수가탄.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곡선의 형태라고 그래요. 수요 곡선의 형태. 기울기 또는 형태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기에서 출제하고 있어요.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6가지 정도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상하게 여기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도 여기서 지문 몇 개 줬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갖습니다. 0부터 무한대 사이 가지고 있는데 학자들이 이걸 5개로 나눠요. 5개로 나눠서 이름도 붙여주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큰 경우가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탄력성이 1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탄력성이 2 나왔습니다. 탄력성이 2. 그럼 탄력성 2면 1보다는 크지요. 근데 무한대보다는 작겠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저는 탄력성이 몇이든가요? 0. 탄력성이 0입니다. 저는. 탄력성이 0이란 말은 수요량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소리야 이게. 자, 그럼 탄력성이 0인 경우도 있고 탄력성이 0.5인 경우가 있어요. 탄력성이 0.5면 그러면 탄력성이 0.5면 0보다는 크지요. 근데 1보다는 작죠. 이렇게 5개로 학자들이 나누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분 나빠도 참으세요. 물어볼 겁니다. 자, 탄력성이 275 나왔습니다. 몇 번입니까? 275. 2번이잖아요. 2번. 275는 1보다는 크죠. 무한대보다는 작잖아. 왜 1번 나왔을까? 1번은 무한대라는데. 그럼 탄력성이 0.25 나왔습니다. 몇 번입니까? 4번. 0.25. 되셨습니까? 자, 이름 붙여주자고요. 이름. 기준이 1입니다.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단위 탄력적이란 말의 의미는 탄력성이 1입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단위 탄력적이다. 탄력성 1이다. 탄력성 1이면 뭐라고 합니까? 단위 탄력적을 한다.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단위 탄력적 나왔습니다. 아, 탄력성 1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이름 붙여주는데 탄력성 1이 기준이고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다. 그러면 탄력적. 1보다 작다? 비탄력적. 그럼 탄력성이 0.75 나왔습니다. 0.75. 그러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 0.75는 1보다 작습니다. 자, 그런 것을 비탄력적이라. 그럼 여기는 비탄력적. 얘는요, 탄력적. 얘도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인데 완전히 크다 해서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다음에는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은 일관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언제나 똑같으니까. 맞죠? 제 마음이죠. 여러분이 향한 마음. 그렇지? 완전 비탄력적. 근데 이게 여러분의 결혼 점수가 3월 달에 37.5 맞고 그게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시험 볼 때까지 37.5란 소리야. 변화가 없다. 그러면 합격, 불합격? 불합격.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 비탄력적 의미야.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혼 점수는 탄력적으로 옮겨야 돼. 37.5에서 올라가야지 밑으로 떨어졌다. 그럼 곤란해지는 거예요. 자, 그게 완전 비탄력적 의미입니다. 자, 이름 붙여줬습니다. 이름. 그다음에 이름을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이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름보다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이 탄력성이 1이다,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결정합니까? 수요랑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이 결정하는 거라고. 그럼 만약에 가격이 10% 변했습니다. 가격이 10%. 근데 수요량도 10% 변한답니다. 탄력성 몇입니까? 1.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1이란 말은 여기 수에다 동그라미 치는 것은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수요량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걸 저 좀 출제하고 있어요. 이걸. 그러면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탄력성이 2다. 2. 탄력성이 2면 가격이 10% 변하면 수요량은 몇 퍼센트? 20%. 그럼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 중에서 어디가 크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할 것도 없죠. 비탄력적일 때는 탄력적이 반대니까. 비탄력적인 것은 탄력성하고 탄력적인 것하고 전부 다 반대예요.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탄력적인 상황과 비탄력적인 상황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탄력적인 것은 정반대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탄력적, 비탄력적 모든 게 반대니까. 그럼 여기 탄력적일 때는 수요량 변화가 크잖아요. 그거 모른다 하더라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 중에서 가격 변화율이 더 큰 겁니다. 이게 비탄력적. 자, 볼까요? 탄력성이 0.5입니다. 탄력성이 0.5면 1보다 작죠?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러면 가격이 10% 변했습니다. 수요량은 몇 퍼센트? 5%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걸 작년에도 출제했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습니다. 그럼 탄력성 몇이다? 1이다. 0 아니야. 1이야. 0 아니. 0을 아직 배우도 안 했어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이 같다. 탄력성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자, 이제 0 하죠. 0. 이 탄력성 0이란 말은 어떻게 가격이 변한다 하더라도 수요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가격 변화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뭐요? 수요량 변화율이 제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셨죠?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의미입니다. 요즘 이거 잘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요 곡선의 형태입니다. 수요 곡선의 형태. 제가 이번 주 들어서요. 이걸 다 증명하고 그랬는데 증명 필요 없더라고요. 증명 필요 없고 그냥 암기해 버렸어요. 암기. 자, 기울기라고 그래요. 여기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 곡선은 수평선은 나옵니다. 수평선. 그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선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직각쌍곡선입니다. 단위 탄력적이면 직각쌍곡선 안 나옵니다. 시험에. 탄력적인 경우와 비탄력적인 비교하면 탄력적일 때가 완만합니다. 완만. 비탄력적일 때가 급경사입니다. 제가 5, 6월 과정에서 제가 한번 증명해 볼게요. 그때 계산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증명해 볼 건데 일단 탄력적이면 완만하다. 비탄력적이면 급경사다. 둘 중에 하나만 외운다. 탄력적일 때마다 완만하다. 이것만 기억하신다. 그럼 완만하다는 말은 여기서 탄력적일 때 완만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울기를 물어봐요. 기울기는 작습니다. 완만하면 기울기가 작거든요. 급경사면 기울기가 크거든요. 그러면 급경사는 기울기는 보다 크다. 이렇게. 자, 볼까요? 탄력적이다, 완만하다. 비탄력적이다, 급경사다. 둘 중에 하나만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탄력적이다, 완만하다. 기울기는 크다, 작다? 작다. 그럼 탄력적이란 말은 비탄력적인 것보다 탄력성이 크죠. 그럼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는 뭐다? 작다. 탄력성 값과 기울기 값은 반대로 간다. 맞잖아요.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는 뭐다? 작다. 좀 있으면 금방 나옵니다. 이거 응용하는 거.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곡선 형태 기울기인데 이제 그림 그려봐야지. 이거 그림. 자, 강의 노트를 보면 이미 그려졌겠지만 저하고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와요. 19페이지.
여기다가 수요곡선을 그려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수요곡선 몇 개 그릴까요? 5개 그릴 거예요. 여기 수요곡선 5개 나왔잖아요. 5개. 여기에 3개, 여기에 2개다. 그 2개 그릴 건데, 자, 수요곡선 이렇게 수평선 나왔습니다. 탄력성 몇입니까? 무한대. 수평선 무한대. 무한대. 완전 탄력적. 수직선 나왔습니다. 탄력성 0. 완전 비탄력적. 이걸 직각삼곡선이라고 그래요. 탄력성 1. 그리란 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란 말 안 나와요. 이게 수요곡선이 수평선 이렇게 나왔으면 아, 너 완전 탄력적.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2개 그릴 건데 2개는 여기 2번하고 4번 그려야 되잖아. 2번, 4번. 2번하고 4번 그려낼 겁니다. 자, 얘가 훨씬 더 완만해요. 맞죠? 굳이 번호 붙이면 얘가 2번입니다. 얘가 탄력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얘는요 4번입니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곡선이 2개 주어지면 그러면 완만한 것이 너가 탄력적이다. 급경사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이제 다시요. 여기까지가 수요 가격 탄력성 이제 기본 내용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똑같은 논리로 적용되는 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식을 물어본다든지 뭐 개념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3% 변했다. 탄력성 몇? 3. 가격이 1% 상승했습니다. 공급량은 3% 증가 감소. 집중. 이게 수요가 아니라 지금 공급이라고요. 그럼 가격이 1% 상승했습니다. 공급량은 3% 증가 감소. 증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하니까요. 그게 뭡니까? 공급 법칙이니까. 의미 되셨죠? 그다음에 가격이 1% 하락했습니다. 공급량은 3% 증가 감소. 감소 이렇게.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식. 여기 수요 자리에 공급만 넣어버리면 돼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가격 변화율로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럼 봐요.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격이 5% 올라갔다. 그러면 공급량은 7% 증가 감소? 증가했다. 탄력성 1.4 이렇게. 그러니까 충분히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여기다 해볼까요? 여기다가. 자, 공급도 이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공가탄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공각탄이 3이다. 이렇게. 그런데 가격이 3%가 올라갔다. 그러면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량은 증가 감소? 증가. 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맞죠? 이런 걸 언니한테 물어보면 안 돼.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 언니한테 물어보면 언니 짜증내. 왜? 언니 왜 짜증낸다? 언니 모르니까 자기가. 언니 자기가 모르니까 짜증내지. 그렇지? 어려운 거 같으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쉬운 것을 물어보잖아. 자기가 대답 못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러니까 언니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자, 공급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 부족에서 공급량이 증가잖아요. 증가. 그럼 몇 퍼센트? 9%. 3이니까. 되셨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3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형태. 이름 똑같습니다. 여기 크기, 이름 다 똑같아요. 똑같고. 자,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이름은 단위 탄력적을 한다. 그때는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이 똑같다. 가격이 10% 변하면 공급량도 10% 변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름은 탄력적을 한다. 그때는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크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0.5다. 비탄력적을 한다. 그때는 가격 변화율이 공급량 변화율보다 더 크다.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이 크다. 되셨죠? 탄력적이면 수량 변화가 더 커진다. 지난주에 끝날 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고 그랬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만 크게 뜨면. 근데 눈을 크게 뜨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 5개에 따라서 공급 곡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공급 곡선 만들어 봅니다. 공급 곡선 만들어 보면 똑같아요. 다 하나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봅니다. 공급 곡선이 수평선 나왔습니다. 그럼 탄력성 몇입니까? 무한대. 완전 탄력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 나왔습니다. 탄력성 0. 완전 비탄력적.
공급 곡선이 수직성 나왔습니다.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탄력성이 0입니다. 어디서 한번 배웠을 건데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부증성.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 0. 지금까지 했던 거 시험에 계속 지금 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되셨나요? 이렇게. 그다음에는요. 공급선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원점을 통과한다. 이거 탄력성 1. 안 중요합니다. 자, 여기다 공급선 몇 개 그릴까요? 여기다가 제가 2개 그리겠죠. 2개. 2개 그리는데 2번하고 4번 그릴 거라고. 공급선 우상향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둘 중에서 얘가 더 완만하죠. 얘가 탄력적입니다. 굳이 번호 붙이면 2번입니다. 2번이 탄력적이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죠. 4번 비탄력적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럼 질문. 여기 2번하고 4번 비탄력적인 경우가 탄력중. 이 경우에 이 그림을 주고 나서 이 경우에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는 것은 몇 번입니까? 4번.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2번하고 4번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는 2번하고 아니고 A, B 이렇게 주겠죠. 그러면 2번하고 4번 중에서 수요가 증가할 때 거래량 변화가 더 큰 것은 몇 번? 2번. 탄력적일수록 거래량 변화가 크다. 되셨습니까? 점점 돼가네요. 여러분 눈빛 보니까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수요하고 공급하고 패턴이 똑같다는 거. 똑같습니다. 이제 수요로 다시 왔습니다. 수요로 와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네 번째는 뭘 배우냐면 이런 거 배워요. 이런 거. 수가탄 결정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요인, 수요의 가격 탄력성 변화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요인이 있으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요인이 있다 없다? 있다. 되셨죠? 다음 강의 노트는 20쪽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 미안해요. 19쪽. 19쪽. 그래,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20쪽까지 되어 있다는 소리야. 20쪽까지. 19쪽부터 해서. 그렇지. 그럼 20쪽 넘어가면 뭐가 하나 있냐면 5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가 나왔죠?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먼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약간 바꿀 거라고 잡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4번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요인이고 5번이 20페이지에 있는 거기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 나왔죠. 근데 5번부터 먼저 할 거라고요. 왜?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제 5번을 먼저 할 겁니다. 수가탄과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 총수입의 관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는 저한테 처음 들어요. 처음 듣는데 이해가 안 되실 분들 많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이해 안 되면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맞추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기업의 수입이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하고 탄력적일 때하고 단위 탄력적일 때 그때 가격을 올리는가 내리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수입이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볼게요. 자, 천천히 머리가 따라오세요. 자, 비탄력적인 경우를 보자고요. 비탄력적이다. 그럼 비탄력적이란 말은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소리입니까? 작다는 소리입니까? 작다는 소리죠. 자, 이게 탄력성이 몇인가 봐봐요. 가격이 20%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재화의 수요량이 10%가 감소했습니다. 이건 탄력성 몇입니까? 0.5입니다. 0.5. 선생님 0.5가 어떻게 해요? 수요량 변화율 10%를 가격 변화율 20%로 나누면 그럼 이게 0.5잖아요. 0.5는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자기 생각 버리고 가격이 20% 올라갔습니다. 그럼 가격만 봐요. 가격만. 내가 물건을 파는데 내가 파는 물건의 가격이 20% 올라갔다. 그럼 나의 총수입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내가 파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대요. 그럼 내 총수입은 증가하죠.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올라갔더니 내 물건의 수요량이 10%가 감소했답니다. 그럼 이건 수요량 감소만 봐요. 수요량 감소만. 내 물건의 수요량이 감소했다. 나의 총수입은 증가 감소? 감소. 그리고 가격을 올리면 가격만 보면 내 수입을 증가시켜줘요. 그런데 수요량이 감소한대요. 만약에 내가 가격을 올렸는데 수요량이 변화가 없다. 가격 올렸는데 수요량이 변화가 없다. 그럼 나의 수입은요? 증가하겠죠. 근데 가격을 올렸어요. 내 수입은 증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수요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총수입은 감소하죠. 수요량만 보면.
그러면 한쪽은 총수입을 증가시키고 한쪽은 총수입을 감소시켜요. 그럼 여기 20을 증가시켜줬어요. 가격이 20 올라갔으니까. 근데 수요량은 10%가 감소했으니까 여기는 수입을 10%를 다운시켜요. 의미 아시겠죠? 그럼 한쪽은 총수입을 증가시키고 한쪽은 총수입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20만 원이 들어왔어요. 내 수입이 이쪽으로 해서 10만 원 나가요. 그럼 내 수입은 증가한 겁니까? 감소한 겁니까? 증가한 거지. 10만 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총수입 증가하고 총수입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총수입 증가가 더 크게 일어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총수입은 증가다 감소다? 증가잖아요. 증가. 그럼 볼래요? 비탄력적인 경우에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 뭐합니까? 증가하고 있잖아요. 되셨죠? 그러면 아직 안 배웠지만 탄력적일 때 가격 올리면 총수입 뭐할까? 감소하겠지. 무조건 반대로 가니까. 되셨죠? 그럼 게임 끝. 게임 끝난 겁니다. 이거 나오면. 자, 의문이 지금 풀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20%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요, 수요량이 이번에는 10%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지. 알겠지? 그러면 탄력성이 몇인가요? 0.5죠. 0.5, 10%, 20%. 그러니까 0.5가 되죠.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0.5는 비탄력적이니까 되셨죠? 자, 됐습니다. 이제는 빨리 할 수 있을 겁니다. 가격이 20 떨어졌습니다. 총수입 증가 감소. 수요량이 증가했습니다. 총수입 증가 감소. 증가. 감소하고 증가 중에서 20만 원이 빠졌습니다. 10만 원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10만 원이 빠진 거죠. 그러면 총수입 감소가 더 크니까 전체적으로 총수입은 증가다 감소다? 감소다. 그럼 또 보자고요. 비탄력적일 때, 이게 지금 비탄력적이잖아요. 탄력성이 0.5니까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다운시키면 내 수입은 오히려 떨어지죠. 맞잖아요.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입력하자고요. 비탄력적인 경우에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나의 수입 움직이는 방향이 같아요. 그럼 끝났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탄력적인 경우에 가격 올리면 총수입 증가, 가격 떨어뜨리면 총수입 감소.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반대로 가면 돼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리면 오히려 총수입이 떨어져요. 되셨죠? 왜 그러냐면 탄력적이란 말은 수요량 변화가 크다는 소리야. 그럼 탄력적이란 말은 내가 가격을 10% 올리면 수요량이 50% 감소해버린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탄력적이다. 너 가격 올리기만 해봐. 나 안 사버릴 거야. 이게 탄력적인 거라고. 근데 비탄력적이란 말은 가격 올려도 살게요 그거라고. 가격 올려도 살게요. 이게 비탄력적인 거라고. 탄력적이다. 올리기만 해봐. 나 안 살 거야. 이게 탄력적인 거라고.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탄력적이란 말은 올리면 많이 안 사버릴 거야. 그럼 올리면 많이 안 사버리니까 내 수입은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정리할까요? 탄력적인 경우에 가격 올렸습니다. 총수입은요? 감소. 그럼 이제 입력하자고요. 여기다가 여기 비탄력적인 경우에 가격 방향과 총수입이 같은 방향으로 가죠.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억해요. B는 같은 방향.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제가 20년 전에요. 정확하게 22년 됐네요. 20살 때. 지금부터 22년 전 20살 때 이걸 제가 처음 접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모르면 이해 안 되면 입력, 머리에 입력.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제 머릿속에는 사실은 이렇게 있습니다. 22년 동안 이거 나오잖아요. 수요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 머릿속에 B는 같은 방향. 그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비탄력적 같은 방향. 가격과 뭐가 같은 방향? 총수입이 같은 방향. 그러면 절대로 안 틀려요. 그럼 되죠. 그럼 탄력적일 때는요. 반대. 그러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집중합니다. 집중. 여러분이 기업체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물건이 매우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펼 겁니까? 가격을 다운시키는 정책을 펼 겁니까? 올리는 정책. 따라서 이렇게 해요. 비탄력적일 때 고가 전략이 유리하다 그래요. 고가 전략. 가격을 높이는 전략이 유리하다.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증명 아닐 겁니다. 탄력적이다.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은 증가합니까? 감소입니까?
감소. 반대로 가면 되니까. B는 같은 방향. B는 같은 방향. 비탄력 찍을 때 가격과 총수입 무슨 방향? 같은 방향. 그럼 탄력 찍을 때는 가격을 다운시키면 엄청나게 많이 사버려요. 탄력적이란 말은 수량 변화 크다. 가격 봐요. 가격이 다운되면 수량은 증가하죠. 탄력적이란 말은 많이 증가시켜준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가격을 10% 다운시켰더니 수량이 50% 증가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가격을 조금만 다운시켜도 내 거 많이 사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다운시켜야지. 탄력 찍을 때는. 탄력 찍을 때 가격을 다운시키면 총수입 뭐예요? 증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탄력 찍을 때는 가격과 총수입 반대로 간다. 두 개를 다 기억하면 이제 힘들었죠. 두 개를 다 힘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비탄력 찍을 때 같은 방향. 그럼 비탄력 찍을 때 가격 올리면 총수입 증가한다. 고가 전략. 탄력 찍을 때는 가격 올리는 정책을 펴야 됩니까? 다운 정책. 다운시키는 정책. 그럼 탄력 찍을 때 무슨 정책? 저가 정책. 저가 전략이 유리 이렇게 한다고. 의미하셨습니까? 네. 자, 그런데요. 우리 시험은 비탄력적이라고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자, 비탄력적일 때 가격 올리면 총수입이 증가한다고 했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비탄력적으로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나올까요?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한다고. 되셨죠? 그럼 탄력적일 때는 탄력적이라고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한다고. 자, 이렇게 시험지면 이렇게 해요.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그러면 총수입은 감소한다. OX. O. 다시요. 탄력적일 때를 안 내고 탄력성 1보다 클 때 이렇게 한다고. 아, 탄력성 1보다 크다? 그러면 탄력적이다. 그러면 가격과 총수입 반대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 탄력성 1보다 클 때 가격 올리면 기업의 총수입은 감소한다. 되셨죠? 자, 여기 옵니다. 집중.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지금. 노란 옷. 자,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탄력성 1보다 작을 때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 뭐 한다? 증가한다. 되셨죠? 자, 고생하셨어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단위 탄력적일 때. 단위 탄력적. 이거는 사실은 얘는 몇 개 해야 되냐면 5개 해야 돼요. 여기에 따라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5개. 근데 오늘 3개만 해요. 3개만. 여기 봐요. 탄력적인 것도 했잖아요. 탄력적인 것도 해봤고 여기 비탄력적인 것도 했잖아요. 그럼 단위 탄력적인 나도 해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도 해야지 이제. 단위 탄력적의 결론.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떨어뜨리든 총수입은 불변입니다. 단위 탄력적일 때는 무슨 변? 총수입 불변. 단위 탄력적 나왔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총수입 불변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단위 탄력적일 때 보자고요. 자, 2번이라 하고 단위 탄력적이다. 여러분들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요. 거기 단위도 다 있잖아. 그럼 시험은 단위 탄력적이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뭐라 나온다? 탄력성이 1일 때 이렇게.